법률행위 해석은 왜 해야 한다고 했냐면 이제 법률행위 목적을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계약을 하거나 합의할 때 법이 요구하는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합의를 했을까? 이런 의사를 표시했을까라는 것을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의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봤던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갑이 을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특약 사항을 달았어요. 어떤 특약 사항을 달았냐면 임대인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였냐면 임대차가 끝나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인 아저씨 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 주세요 이럽니다. 임대인이 아니 권리금을 왜 나한테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특약에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갑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이 사람아 인정 안 됐지 준댔나 이러면서 막 싸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국 이게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고요. 당사자가 법원의 해석권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교재에 가운데 판례 한번 보고 갈게요. 해석의 주체가 나오죠.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라고 되어 있고 판례 박스 보시면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해석은 누가 하는 거야? 법원이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법원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권리금이라는 건 임대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을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해 주겠다 또는 방해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내어주겠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게 해석이고 법원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 제일 중요한 건 의사표시죠. 그럼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해석하려면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죠. 이 의사표시는 현재 우리 통설에 의하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요. 두 가지. 뭐하고 뭐냐면 첫 번째 효과의사가 있고요. 두 번째 표시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표시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의사표시라는 뭐가 있겠어요? 동기라는 게 있겠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통설에 의하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 구성요소지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요 뭐 집을 한 채 산다? 그러면 집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가.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집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투자할 목적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를 한 대 사요? 자동차를 한 대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기를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통설과 판례는 동기는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동기에 하자가 있다, 동기에 흠결이 있다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죠. 왜냐면 얘는 구성 요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의 불법 전 시간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착오편에 가면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기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만 멀쩡하면 되는 거예요. 효과의사와 표시만 멀쩡하면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표시의사
표시할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 표시 의사도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얘네 둘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독일의 포도주 경매장 사례인데 어떤 사람이 독일에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요. 그 포도주 경매장에 구경을 갔어요. 그 포도주 경매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올리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응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와 재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 마침 친구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야 친구야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경매에 참가할 표시 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거예요? 표시 의사가 없는 거야? 표시 의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통설에 의하면 이건 낙찰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낙찰된 겁니다. 왜요? 표시 의사 필요 없다고요. 표시행 했잖아요. 그럼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표시 의사는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싸질머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 통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는 걸 논의해야지 여기에는 영향을 안 미친대. 그러면 현재 통설은 뭐만 멀쩡하면 돼요?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의사 표시는 합성어죠.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사를 강조할 것이냐 표시를 강조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에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강조한 입장을 보통 이제 의사주의라고 하고 표시를 강조하면 뭐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표시주의라고 하겠죠. 뭐 이것 외에도 뭐 효력주의가 있고 신의사주의 등등이 있는데 뭐 학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의사를 강조할지 표시를 강조할지.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